친환경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1일) 수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부산이 119명, 경남은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119번 확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외국인 선원입니다. 또 경남의 추가 확진자 6명은 진주에서 3명, 양산, 김해, 산청 각 1명씩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진주 지역 확진자 3명 중 2명은 진주 스파랜드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 소속된 조교사 A씨가 김해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최근 한국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 부정과 관련해 부산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교사 업무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변인들이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방 인력과 장비도 균등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부산의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은 모두 3,404명이며 경남은 3,490명입니다. 온라인 콘서트 경남예술 희망백신 온스프링이 경남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온스프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월 김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창원에서 블루스리 밴드, 제니시오 신용훈 마술사 등이 참여하는 무관중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8일에는 진주에서 개최하는 등 4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여러 장르의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 온스프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4월 1일 수요일 4월의 첫날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들의 퇴근길 함께 할 텐데요. 샵 1057번. 오늘도 문자 활짝 열어두고 시사 퀴즈 문제부터 나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거짓말하신 분들 계실까요? 4월 1일 오늘은 바로 이날입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서 누군가가 헛걸음을 하기도 하는 날인데요. 4월 1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밸런타인데이, 2번 식목일, 3번 만우절.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오멘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여러분이 좀 부지런히 빨리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드렸던 문제는 일부 중에 일부 마지막에 당첨자를 바로 발표를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셔서 또 다른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사 퀴즈 정답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 선물 받으신 분들도 2부에 또다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1부 정답 아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1일 오늘이 과연 어떤 날인지, 오늘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헛걸음시키기도 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밸런타인데이, 2번 식목일, 3번 만우절. 네, 여러분도 혹시 이날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시다면 함께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았다면 어떤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재미삼아 거짓말 하셨다면 어떤 거짓말들 하셨는지 다양한 얘기들 덧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자는 1부 마지막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수요일 퇴근길은 다른 구간보다도 만덕대로 상황 어렵습니다. 네. 현재 만덕 성당에서 만덕교차로 벗어날 때까지 신호대기 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충렬대로도 미남에서 내성 쪽으로는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낙동남로 역시 명지 나들목에서 학원 지나는 데는 소요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흐름은 하단 쪽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강서구청에서 구포대교 사거리 이어지는 낙동북로도 지금은 구간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농수로 도심 방향 감전에서 황령 나들목 내려설 때까지 지체와 서행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고요. 현재 번영로 외곽 방향도 문현에서 광안터널 쪽으로는 정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관문대로 이용해서 삼락에서 백양터널 통과하는데도 구간 속도 내려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각 진구 중앙대로 광무교에서 서면교차로 지나는 데는 지체 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분선 부산 방향 대저에서 덕천 방향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도 낙동대교 지나는 데는 지체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네, 어제였죠. 교육부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3과 중3 학생들이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9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초중고 학생들 순차적으로 개학할 예정인데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큰 차질 없이 제대로 수업이 진행이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일산에서 큰 혼란은 없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 조석현 정책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석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 되실까요? 예, 사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걱정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원래 온라인 개학은 학교 현장에서 이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기 늘 말해왔었는데요. 네. 그 학교 현장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좀 배우는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온라인 여건이 과연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선생님들은 얼마나 또 자유자재로 이 온라인을 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변수인데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좀 많이 걱정스러운 단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좀 많이 낯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3차 연기가 되었을 때부터 네. 교육청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의 방법을 이용해서 학급을 운영하는 좀 시범적인 것들을 권장해 왔었고, 네. 선생님들은 뭐 밴드라든지 또는 쌍방향 소통의 방법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뭐 어떤 컨텐츠를 올려서
학생들과 그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개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좀 뭐 일상적으로 해왔던 이제 소통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왔었습니다. 네. 근데 네네. 사실 선생님들께서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또 네. 특수교육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과연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네.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은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네. 이제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컴퓨터를 막 다루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네. 초등 저학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불가능하다. 네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혼자서 같고요. 교육을 네.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교육청에서도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가 아니라 네. 이거 EBS 교육 방송을 활용해서 네. TV를 통해서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특수교육 대상자도 사실은 개개별로 너무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네네. 적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의 상태에 맞춰서 원격 수업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지만 네. 그 방법들은 교사 개인이 다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 교육부에서도 세 가지 방향을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온라인 창에서 실제 그 얼굴을 네. 그 화상 회의 하듯이 네.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외부의 컨텐츠라든가 선생님이 찍은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올려놓고 네. 학생이 이 올려진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를 수행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요. 네. 또 뭐 세 번째 유형은 그 예전에 우리 방학 숙제하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이렇게 좀 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미리 과제를 내어주고 네. 그것을 사후에 이렇게 점검하는 예. 피드백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다자녀인 경우에는 집에 PC가 한 대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또 운용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현재 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그 시도 차원의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원격 수업 환경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좀 무상적인 지원이 가능하게끔 각 통신사와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게 안 되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지금 현재 이 온라인 환경이 어떤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학교별로 맞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덧붙여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예. 사실은 이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일선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우리가 다음 주 4월 9일부터 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 활용법들을 연수를 통해서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가정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저학년들이라든지 특수학생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유기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간다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좀
함께 네. 헤쳐나간다면 이 온라인 학습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 조석현 정책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이 오늘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은 8층 병동과 응급실을 폐쇄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 8시부터 외래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네. 병원 측은 일단 금요일까지 문을 닫고 2,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마친다라는 계획인데요.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 1,800여 명과 협력업체 직원 300여 명, 또 입원 중인 환자 460명, 격리된 8층 병동의 보호자가 그 대상입니다. 병원 측은 음성 판정을 받은 의료진을 투입해서 입원 환자에 대한 검사를 차례로 실시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또 이번 주말에 시설 전체를 소독하고 오는 6일부터 정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폐쇄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더 나왔죠? 맞습니다. 어제 밤에 이어서 오늘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병원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세 자매가 모두 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틀 전 이곳은 8층 내과병동에서 82살의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간호사와 환자, 간병인 등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8층이 아닌 4층에서 일하던 간병인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폐렴으로 이곳의 응급실과 또 요양원을 오가던 75살의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는데요. 네. 병원 내 추가 감염이 생기고 있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 즉각 대응팀은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우한 사망자 수 은폐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밝힌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시의 사망자 수는 2,500여 명인데요. 실제 사망자 수가 중국이 밝힌 공식 통계치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많을 거다라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당국은 봉쇄령 해제를 앞두고 이 유족들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고를 받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라고 하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즉각적으로 화장을 했고요. 유족들이 장례식은 물론이고 유골을 수습하는 것마저 금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국이 유골 수습을 허용한 뒤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된 건데요.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한 트럭 운전자는 자신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틀간 우한 한커우 장례식장으로 운반한 유골만 무려 5천여 구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 통계인 2,500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게다가 우한 내 장례식장은 한커우 말고도 7곳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코로나19 희생자가 중국이 밝힌 공식 통계보다 어쩌면 몇 배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한 우한시 관계자가 직접 우한의 사망자 수를 축소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혼란스러운 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일부 환자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중앙정부가 간부들을 우한에 내려보내서 시 지도부를 개혁한 후에는 대체적으로 좀 정확한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차이신을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망자 축소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최악의 1분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지난달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면서 가장 큰 경제 타격은 음식업 과 또 숙박업, 운송업 등과 같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매출이 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장 컸는데요. 네. 지난달 서비스업의 생산은 전달보다 3.5% 가까이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9년 만에, 또 광공업 생산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동시에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의 특징은 서비스업의 타격이 크다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조업과는 다르게 만회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월 중순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생산과 소비를 더욱더 위축시켰기 때문에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오늘 1부 순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시사 퀴즈 정답 오늘 1부에 바로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3번 만우절이었습니다. 네. 3927번님께서 김민정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짓말 같은 4월의 첫날 만우절이네요. 지금 이 시간부로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거짓말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같은 바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다른 거짓말은 하더라도 코로나19 관련해서만큼은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했는데요. 9396번님께서 작은 거짓말은 좋지만 코로나19로 관련된 거짓말한 남편 오늘 응징했습니다. 시기가 어느 때인데 그럴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9651번님께서 오늘 김재중이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저는 믿었는데 거짓말이네요. 그런 걸 거짓말을 할까요? 공인답게 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했어요 하셨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좀 실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코로나19 가지고 거짓말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이 진짜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그죠? 다른 거짓말은 몰라도 좀 듣고 나서 기분 좋아지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3847 그리고 280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저희가 경남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4.15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볼 텐데 이때 선거와 관련된 또 다른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1부보다 더 푸짐한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월의 첫날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1부 마지막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2주 후면 치러지게 될 4.15 총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또 돌발 퀴즈를 낼 텐데요. 여러분들 관련해서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총 15분을 뽑아서 저희가 한 분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부에서 당첨되신 분들도 당첨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 그냥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몇 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될까요? 네, 1번 만 18세, 2번 만 19세,
3번 만 25세, 4번 만 100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답 주시면서 혹시라도 선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첨자는 잠시 후 방송 중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퀴즈 말고도 또 다른 퀴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답 아시면 빨리빨리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몇 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될까요? 1번 만 18세, 2번 만 19세, 3번 만 25세, 4번 만 100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총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하이퍼스 네,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오랜만에 이바구 초대석 준비합니다. 4.15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 총선을 앞두고 궁금한 점들 있으실 것 같아서 그 궁금증들 한꺼번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백경학 홍보주무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백경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선 앞두고 많이 바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주무관님 들어오시기 전에 시사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예, 일단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데 몇 세부터 가능합니까? 예, 만 18세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네, 사실 처음으로 선거할 때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나거든요. 첫 투표권을 가졌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부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운동은 일단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네.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그 행위 시점에 만 18세가 되어야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이고요. 선거운동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올해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운동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새내기 유권자라고 해서 일반 유권자와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말과 전화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전화의 경우에는 야간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아, 네. 그리고 선거운동이 기간이 아닌 그 평소에도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 지금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겠습니다만 일단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의 교실과 기숙사는 호별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둘 이상의 교실이나 기숙사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시사 퀴즈 정답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9814번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해서 후보자 정보가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또 5981번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있네요. 첫 선거인 학생들도 잘 하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 옷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다 이럴 때 그 옷에다가 뭐 배지를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자를
좀 이렇게 표시가 나는 모자를 착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이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착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친구가 만약에 밥을 사준다 이러면 이거 먹는 거 위반입니까? 예,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사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투표권을 갖고 투표소를 가면 왠지 설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기념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합니까? 예, 투표소 입구나 앞에서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엄지손가락이나 V자 등의 표시를 하면서 네. 이 기념사진, 인증샷을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나 기표소 내나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과 같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이 부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NS에 요즘 뭐 우리 어린 학생들 굉장히 SNS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정당이라든지 후보자의 소식, 뭐 영상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거 괜찮습니까?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그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비방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요 문제도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학교 동아리에서 만약에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공약을 듣거나 아니면 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 괜찮습니까? 예,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후보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새내기 유권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사이로 총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여러분들께 질문도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 하나 내드렸었죠.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몇 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될까요? 1번 만 18세, 2번 만 19세, 3번 만 25세. 4번 만 100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7분 먼저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 네, 여러분들 문자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투표 꼭 하실 거죠? 18년을 기다려온 첫 선거니까. 내 사업 시작하고 첫 선거니까. 우리 아기 태어나고 첫 선거니까. 은퇴하고 나서 첫 선거니까요. 모두가 첫 선거란 마음으로 꼼꼼하게 신중하게 첫 선거 재출발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들 모두 4.15 총선 네 투표하러 가실 거지요. 저희가 4.15 선거가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할 말씀 나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퀴즈에 대한 정답부터 발표를 하지요. 예. 이번 선거 만 몇 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주무관님? 예, 만 18세입니다. 네, 만 18세 1번입니다. 네. 당첨자들 저희가 번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 7605 그리고 6606 1425 9814 6853 1774 그리고 5345번님까지 네 7분께 일단 선물 보내드리고요. 퀴즈가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요. 이번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두 번째 퀴즈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퀴즈를 일단 내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예. 주무관님께서 직접 문제 준비하셨죠? 예. 네. 예, 두 번째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는 투표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릴 수 있다. 1번 O, 2번 X입니다. 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유권자는 투표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O, 1번 아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X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8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무관님 저희가 그 총선에 대한 궁금증 계속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사실 평소 때를 생각을 해보면 평소 선거 때를 생각하면 지금쯤이면 굉장히 그 좀 들뜬 분위기가 연결이 될 텐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 풍경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방역과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투표소에 가시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전에 모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위해 대기하시는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또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시행합니다. 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투표 사무 관계자들은 그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인이 접촉하는 기표대나 기표용구, 투표함 이런 장비들과 출입문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안심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권자분들께서도 투표하러 오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을 꼭 챙겨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투표하러 가실 때 무조건 마스크는 착용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현장에 가셔서 비닐 장갑도 끼셔야 되고 뭐 거리 유지하는 거라든지 발열 체크 이런 것들 사실 조금 평소보다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게 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답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2280번님이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주무관님. 네, 남아있는 질문도 답변을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네. 저를 너무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렇다면 이전에 치러졌던 총선과 이번 총선 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유권자들이 좀 더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가 무려 35개의 정당이고요. 네. 투표용지의 길이가 무려 48.1cm에 달합니다. 네. 굉장히 길죠. 진짜 그 정당 1번부터 35번까지 다 읽는 데만도 시간이 한참 걸리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어짐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좀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서 이 모의개표 시험과 같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권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다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투표소에 오시기 전에 어느 정당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오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네. 근데 그 비례 정당 투표 같은 경우 용지가 너무 길어서 수기로 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개표를 할 때는 저희가 투표지 분류기라는 어떤 보조 기계 장치를 활용해서 저희가 좀 신속하고 정확한 네. 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길이의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4개 정당까지는 분류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35개 정당이 나오는 바람에 네. 분류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전자 개표를 하는 건가요? 예, 전자 개표라는 용어보다는 네. 정확하게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이 분류인데요. 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그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네. 분류 작업을 하게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일일이 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기 개표가 되면 아무래도 발표 시점도 좀 늦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표 시간이 종전 선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그리고 저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선거 당일 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만약 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없다면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사전투표소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 본인의 투표소를 모르실 경우에는 매 세대마다 발송해드리는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좀 손쉽게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거 일정 투표 방법 잘 들으셨죠?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면면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일꾼이 누구인지 좀 잘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1112번님께서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밖에서 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저도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투표소에 갔더니 같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좀 차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초등학생 그 어린이까지는 이제 투표소 안까지는 가능한데 네. 기표소 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까지는 되는데 일단은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것은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사실 뭐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 집에 잠시 놔두시고 가시면 어떨까. 올해만큼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투표소 찾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저희가 4.15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퀴즈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유권자는 투표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1번 O,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X. 정답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중관님 오늘 뭐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먼저 출마하시는 후보자님들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유권자분들께서도 나 하나쯤이야 내가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바쁘시더라도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에 참여를 당부를 드립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 우리 부산과 경남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투표를 언제 하시나요? 저희는 사실 선거 당일에는 너무 이제 투표와 개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사전투표.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들 시사 퀴즈 정답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4.15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 4.15 총선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백경아 홍보주무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0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뭐 선거송들 각 정당마다 노래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노래가 요즘 선거송으로 가장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각 정당마다 굉장히 탐내는 선거송이라고 하는데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듣고 다시 와서 여러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해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싸라기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철역을
제발 해주세요. 내 맘에 이정표를 세워줘요. 딱 집어서 그대 거라고. 내 맘에 박자를 좀 넣어줘요. 쿵 찍으면 딱을 할게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주세요. 사랑의 재개발. 네,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바로 X입니다.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앞서 설명 잘 들으신 분들 모두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6781번님 정답 안 됩니다. 자기 소신껏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인증샷까지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그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남기고 싶으시다면 투표소를 배경으로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는 괜찮지만 기표소 안에 들어가셔서 찍는 것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901번님도 국민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합시다라고 정답 올려주셨고요. 4309번님 2번이네요. 아니래요. 사진 찍는 거.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1425번님 오늘도 방송 정말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총선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927번님께서 투표소 밖에서는 인증샷을 찍어도 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질문 하나 할게요. 인증샷 찍는다고 손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사진을 찍는 거 되나요? 예전에 보니까 SNS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셨는데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주무관님 께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도장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투표소 안에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되고요. 기표소 안에서 찍으시면 안 되고 도장을 찍으셨다면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 문화상품권 받으실 8분 발표하겠습니다. 5981, 4946, 1112, 1405, 6955 그리고 1962 1059 마지막으로 1927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지요. 저는 내일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저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